도로교통 관련 법령 해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44조에서 자동차하고 원동기하고 모든 건설기계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도로와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0.05%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운전할 경우에는 그 수치에 따라서 달리 처벌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측정 거부 되게 중요합니다. 처벌을 중하고, 또 상습이 될 경우에도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죄 위험성이 크다 보니까 상습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또 측정 수치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절대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가 있고요, 중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 경미하다, 중하다 그 차이점은 음주 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미한 음주, 0.10 미만 정도 되는 그런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벌특례법에서 말하고 있는 음주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음주사고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술 드신 분이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완전히 만취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시다가 보행자를 치거나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벌특례법이 아닌 훨씬 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지금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는 향후 만취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훨씬 더 크게, 살인죄와 동등하게 최소한 5년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전면 행정처분도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0.05부터 0.1까지는 정기처분입니다. 음주는. 그런데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에는 인적 피해 발생하게 되게 되면 운전면허증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하고 나서 그냥 현장을 떠날 경우에는 취소가 되는과 동시에 5년 동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잘 가고 있죠. 근데 그 블랙박스는 경찰관 차량입니다. 앞에서 가고 있는 승용차는 음주운전에 의심이 가는 차량입니다. 경찰관이 사이렌을 켜고 경광등을 켜고 또 추격하고 있죠.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가로막아서 도주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분이 차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술 마시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추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술 먹어서 간 것이 아니고 그냥 경찰관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경찰관들이 측정이 안 됐거나 그 검거를 해서 측정이 된 상태에서 수치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 도주한 행위에 대해서 난폭운전죄를 적용해서 형사회견을 시키거나 또는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난폭운전죄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까지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음주 현장에서 도망을 가서 붙잡히면 좋겠지, 절대 안 됩니다. 실제 측정이 된 상태에서 0.05 나왔다 하더라도 그 도주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규 위반이 합산이 되면서 처벌이 훨씬 중해질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죄와 난폭운전죄, 범죄 두 개가 합산이 되면서 처벌이 중해집니다. 운전면허증도 100점에서 140점이 더해지면서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께서 경찰관이 제지합니다. 잠깐 멈추세요. 그러니까 경찰관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도주합니다. 경찰관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안 멈추지? 추격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택시기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잔 마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관이 측정을 합니다. 0.074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죠? 100일 정지잖아요. 100일 정지. 100일 정지는 뭐 교육받고 하면 뭐 이제 50일 감해지겠죠. 근데 이분은 아휴, 내가 뭐 50일 동안 쉬지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 공무원이 도주하시면서 중앙선을 넘어갔으니까 저희가 음주운전죄에 더해서 중앙선 침범 30점 부과시켜서 운전면허증을 취소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님께서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음주만 하면 되지 왜 중앙선 침범에 대한 벌점을 부과시키십니까? 라고 이제 어필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경찰관이 음주운전 100점에 대해서 기본에다가 중앙선 침범한 거에 대해서 합산을 해서 130점 했고 1년에 121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취소 아니겠습니까? 취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라고 나냐면 음주운전죄와 그리고 도주한 거, 중앙선 침범에 대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합산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서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절대 음주 안 되고요. 도주 절대 안 됩니다. 또 하나 음주운전죄가 좀 바뀌었죠. 처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경찰관에 인지됐을 경우에 구강 내 알코올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20분 후에 측정했었습니다. 지금은 즉시 측정합니다. 그리고 음용수를 들여서 구강 내 알코올 성분을 제거합니다. 가끔씩 물을 많이 달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서 200ml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물을 달라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음주운전 방조죄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옆에 탄 것이 문제가 있겠느냐 싶지만 음주운전자의 그 범죄 행위를 보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운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 그것이 음주운전 방조죄입니다. 그것이 이제 경찰에서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추세가 음주운전 방조죄와 범인 도피죄 등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으니까 혹시 오늘은 음주운전해도 괜찮아 또는 내 차 운전해 내가 음주 단속 안 하는 길 잘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음주운전을 도와주는 분들은 정말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 두 분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운전하고 있고 한 분이 타고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내리면서 옆에 동승하신 분께서 제가 운전했습니다 라고 잘못 얘기하거나 수사에 혼선을 줄 경우에는요 그 옆에서 동승자가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혼선을 줬기 때문에 그건 범인 도피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실제 운전하는 사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음주 측정 거부죄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10분간 3회가 돼야만 처벌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죄는 운전 당시 0.05 이상 된 상태에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0.05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운전 상태가 0.05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바꿨습니다. 측정 거부죄 한 번으로 처벌합니다. 내가 측정 안 하겠습니다. 내가 왜 합니까? 저 운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거부하게 되면 두 번, 세 번 기회를 안 줍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10분간 3회이니까 이번에 거부하고 잠시 후에 또 요청하겠지, 그때 하겠지, 또 세 번 차겠지, 그러면 시간이 좀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나한테 유리하겠지. 그런 마음 먹고 지능적으로 움직이시다 보면 큰 불이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측정 거부죄가 지금은 명시적 의사표시 한 번만 가지고도 처벌될 수 있다. 그렇게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잠시 후에 볼게요. 속이 안 좋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측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5분간 3회를 기회를 드립니다. 5분간 3회 기회. 5분간 3번은 기회를 드려서 그때 안 하시게 되면 측정 거부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들이 술 드신 분에 대해서 굽신거리면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사법권을 혼선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측정에 대해서도 꼭 좀 응해 주셔야 되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례는 도로가 아닌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근데 대리기사가
대리기사분께서 차를 운전해 왔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신 분께서 차 주인이 내가 운전하겠다 그러면서 차에 올라탔고요. 시동을 켜 있는 상태에서 기아를 넣습니다. 후진 기아를 내리신 거야. 여기서 사실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위험할 수 있고 주차 목적 잠시 주차 목적이게 되겠지만 운전에 대한 위험성 또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본다 그러면 대리기사가 이미 운전해 왔다 하더라도 다시 차에 타고 후진기아 넣었다는 것은 음주운전죄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죄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경찰서에 오셔서 이 영상을 통해서 아무리 어필하시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기사를 통해서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꼭 주차까지 연결시켜 주셔야 되고요. 주차관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운전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운전하는 것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기준도 분립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보상 기준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서의 기준이 다릅니다. 음주운전죄는 음주운전 할 경우에는 보험이 되긴 돼요. 그런데 면책금을 내야 되고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도 역시나 그렇게 되고 있죠. 자전거 음주운전죄를 살펴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죄는 0.05 이상입니다. 똑같이 경찰관의 측정에 응해야 되고요. 측정을 했을 경우에 0.05가 넘어갔으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했는데 자전거니까 나는 안 할 거야. 그럴 경우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하다가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게 중과실 사고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처벌을 더 중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도 크게 진다. 그렇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면허 소지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소지하고 있는데 운전한 것이 자동차가 아니고 자전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본인도 모르게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불이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한 잔 마시고 이렇게 가시다가 옛날에는 안 걸렸었습니다. 요즘에는 음주운전죄에 대해서도 택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절대 한 잔 마셨으면 운전하는 건 절대 안 되겠습니다.